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롤스로이스의 특별한 모델 롤스로이스 레이스 블랙 배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롤스로이스 레이스 블랙 배지는 롤스로이스의 매력적인 쿠페 모델이자 뛰어난 주행 성능을 확보하고 있는 레이스의 특별한 에디션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롤스로이스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거대한 엠블럼과 스피릿 오브 엑스터시를 검은색으로 칠하고 더욱더 시크하고 대담한 감성을 연출하는 차량입니다. 그러면 과연 롤스로이스 레이스 블랙 배지가 어떠한 매력과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실제 주행 환경에서는 어떤 성능과 매력을 뽐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롤스로이스 레이스 블랙 배지의 디자인은 가장 먼저 롤스로이스 고유의 존재감을 드러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스 고대의 신전을 떠올리게 하는 아주 대담하고 큼직한 프론트 그릴과 헤드라이트의 디자인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레이스라고 한다면 사실 투톤 바디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블랙 배지란 이름에 걸맞게 이 차체는 블랙 원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찬란하게 반짝이던 프론트 그릴과 스피릿 오브 엑스터시 또한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으면서 아주 대담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죠. 측면을 보게 되면 굉장히 날렵하고 대담한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 바디 라인과 루프 라인을 보고 있자면 되려 90년대 초중반에 굉장히 클래식하면서도 고풍스러운 그런 자동차들의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와 함께 네 바퀴에 적용되어 있는 독특한 휠은 이 엠블럼이 주행 상황에서도 이 정확한 지면을 향해 바라볼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럽고 우아한 자태를 연출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려한 루프라인으로 이어졌던 이제 C필러와 이 C필러를 이어받는 후면 디자인은 사실 전면의 이런 대담함보다는 조금은 좁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리어 컨비네이션 램프라던가 트렁크 게이트 뭐 이런 요소들이 기존의 이제 전면과 측면에 비해 확실히 좀 작게 느껴지는 건 사실이지만, 이 쿠페의 늘씬한 실루엣은 물론이고 롤스로이스 고유의 존재감을 잘 드러내는 요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쿠페 모델이긴 하지만 롤스로이스 고유의 거대한 스케일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고급스러운 이미지, 그리고 여유로운 감성, 그리고 그러면서도 이 날렵하게 그려져 있는 실루엣을 통하여 약간의 긴장감을 더하는 레이스 고유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롤스로이스 레이스 블랙 배지의 실내 공간은 말 그대로 호화스럽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좌우대칭의 대시보드에는 아주 호화스러운 디테일이 더해진 것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고급스러운 소재들이 곳곳에 자리하여 시각적인 매력을 한층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형상은 롤스로이스 고유의 아주 큼직하고 대담한 느낌이 돋보이고요. 계기판은 아날로그 클러스터와 디지털 디스플레이 패널을 공존시킨 타입으로 기술과 전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센터 페시아와 센터 터널의 각종 버튼과 다이얼을 굉장히 화려하고 고급스럽게 연출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시각적인 매력을 한층 끌어올리고 있을 뿐 아니라 럭셔리 카에 대한 완벽한 정의와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편 레이스 고유의 독특한 개방 방식은 시각적인 매력은 물론이고 승하차 시의 여유를 더하는 모습이어서 그 만족감이 더욱더 대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도어 트림의 디테일이라던가 이런 마감, 그리고 가죽의 활용 등에 있어서도 럭셔리 모델의 감성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쿠페 모델이긴 하지만 레이스 블랙 배지의 2열 공간 또한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1열과 같이 완벽한 크기와 독립된 두 개의 시트를 마련하여서 탑승자의 여유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고급스러운 소재와 디테일을 아낌없이 사용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2열 공조 컨트롤 패널과 깔끔하게 구성되어 있는 수납 공간 등을 통하여 실내 공간의 만족감을 높이는 것 또한 잊지 않아 이 2열 공간에 대한 배려 또한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적재 공간의 경우 아주 넉넉한 수준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큼직한 캐리어를 충분히 적재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장거리 여행은 물론이고 일상적인 생활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트렁크 공간 내에 이 소재 참으로 고급스러운 직물을 통해서 이 클래식하면서도 럭셔리 모델의 감성을 효과적으로 연출하고 있습니다. 롤스로이스 레이스 블랙 배지의 보닛 아래는 거대한 V12 6.6L 가솔린 엔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623마력 그리고 88.8kgm라는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는 것뿐 아니라 GF 8단 변속기를 통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주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롤스로이스 레이스 블랙 배지와 함께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롤스로이스를 제가 많이 타보질 않아서 어떤 차인지 잘 몰라요, 이 주행 질감이나 느낌은. 근데 유추를 해보자면 이제 좀 더 부드럽고, 유령이나 귀신을 많이 쓰잖아요, 이름에. 그만큼 조용하고 그만큼 안락하다라는 걸 이제 강조한 네이밍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과연 이 레이스 블랙 배지가 실제 주행에서 어떤 모습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 좀 아쉬운 게, 이게 웃긴 게 측면과 후방시야는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전방시야가 굉장히 안 좋아요. 이제 본닛 자체도 되게 직선으로 쭉 떨어졌다가 수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조수석 반대편 쪽, 저쪽 시야 확보가 정말 어려워요. 이쪽도 그렇게 시야 확보가 용이한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좀 묘한 느낌은 좀 있어요. 되게 잘 안 보인다 라는 느낌이 좀 있어서, 이런 느낌을 받은 게 쉐보레 카마로거든요, 머스탱이랑. 이제 포니카들은, 이게 좀 머슬카들은 이제 본이 좀 길고 뚝 떨어지니까 이 전방 하단 시야, 조수석 하단 시야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런 느낌이 있는데 뭐 그렇게 부담되진 않습니다. 사실 이런 차를 타게 되면 가장 제가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차가 크고 무겁다라는 거예요. 진짜 롤스로이스도 굉장히 무거운 차잖아요. 근데 일단 느낌은 굉장히 경쾌해요. 네, 물론 이제 성능 자체가 630마력이 넘고 또 토크도 80kg가 넘는 그런 강력함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다 하겠는데, 기본적으로 자동차를 운전자가 부담을 느끼지 않게 그런 밸런스라던가 이런 작업을 잘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좋은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차가 큰 만큼 실내 공간의 그 공간감이 굉장히 넓게 느껴져서 여유가 상당히 있습니다. 2열 공간에 대한 느낌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다만 좀 이 자동차 인테리어 컬러로 잘 쓰지 않는 보라 색깔, 사실 제가 보라색을 좋아하긴 하는데 이 자동차 실내에서 보라색을 보기엔 좀 어색한 느낌이 좀 있네요. 어쨌든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고요. 자,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어 시프트 레버는 칼럼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패들 시프트도 없고요. 그렇지만 뭐 차 자체가 성능이 워낙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가속하고 이제 원하는 대로 추월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은 충분히 갖춰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 엑셀러레이터 페달을 깊게 밟았을 때는 변속기도 굉장히 능숙하고 아주 부드럽게 반응을 하면서 차의 성능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엑셀러레이터 페달을 밟았을 때는 그렇게 고요했던 차가 갑자기 으르렁거리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야, 이거 근데 이게 사운드 확실히 12기통 하면 사실 저는 페라리나 람보르기니는 좀 타봤어요. 페라리나 람보르기니 같은 경우는 약간 빵빵 하면서 약간 토해낸 듯한 그런 사운드인데, 지금 이 차는 굉장히 중저음으로 으르렁 거리니까 이 무게감이라는 게 확실히 느껴지네요. 이런 부분은 확실히 롤스로이스가 추구하는 바가 어떤 방향인지 확실히 잘 드러내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변속기는 GF8단인데 사실 뭐 GF8단이라고 한다면 군더더기 없는 변속기로도 유명하고, 뭐 BMW를 통해서 이미 워낙 완성도 높은 그런 평가를 받아왔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게 있다면 패들 시프트가 없다라는 거? 그거는 정말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저라면 이 차에 패들 시프트를 좀 부착을 해서 더 여유롭고 좀 이렇게 딱 이
고급스러운 느낌을 잘 연출했을 것 같은데 왜 그러지 않았을까. 저라고 한다면 크리스탈로 만들어진 패들 시프트 뭐 이런 거? 그런 거 하나 배치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아쉽네요.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는 스티어링 휠 림이 좀 크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제가 좀 크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림이 좀만 한 1인치 정도만 안쪽으로 들어와 있었어도 좀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암레스트라던가 이런 손이 닿는 부분에 이런 소재의 만족감이 정말 우수해서 이게 바로 럭셔리다, 프리미엄이다 라는 걸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귀신놀이잖아요. 자, 우리 귀신이 달릴 때는 느낌이 어떨까 한번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일단 저속 구간에서는 노면을 정말 잘 억제하고 가요. 달리다 보면 노면이 어떤 상태인지는 알지만 충격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차가 있잖아요. 바로 이 롤스로이스가 저속 영역에서는 그런 부분을 잘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주 낮은 속도로 이런 도로를 지나갈 때 가끔씩 만나게 되는 파톨이라든가 아니면 도로와 도로 사이의 단차라든가 이런 구간을 지나갈 때 단차 뭐 이런 변화가 있었는 것 같았는데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그런 매력이 있고 큰 충격을 전하진 않아요. 물론 그런 과정에는 서스펜션에 대한 노하우도 있겠지만 이 풍성한 쿠션감이 돋보이는 시트의 존재감도 분명 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본다면 괜찮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고급스럽다, 호화스럽다 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버튼이나 이런 게 좀 너무 블링블링해서 조금 부담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주행 중에 사용하기에 큰 불편함 없이 다양한 버튼이라던가 다이얼들 잘 배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어벤트도 사실 운전자가 손쉽게 조정할 수 있는 타입이고요. 재밌는 거는 이제 정말 뮤트의 느낌을 살려서 에어벤트의 공기를 막기 위해서는 이걸 누르면 돼요. 그냥 누르면 막히고 당기면 풀어지고. 이런 좀 이렇게 비싼 차인데 아날로그 타입이네 라고 하겠지만 아날로그 타입이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요트의 느낌이 잘 살리는 부분이고요. 계기판도 아날로그 계기판과 이 디지털 패널을 양립시키는 방식이어가지고 굉장히 고풍스러우면서도 기술적인 발전을 이뤄내고 있다라는 걸 확실하게 느낄 수 있어서 그런 감성적인 만족감이 높은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아날로그 타입의 시계라던가 그런 아날로그 느낌의 버튼들, 이 다이얼들도 딸깍딸깍딸깍 하는 이렇게 걸리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풍스럽고 고급스럽게 잘 만들었다라는 느낌이 들고, 사실 다른 차량이라고 한다면 그냥 간단한 다이얼이나 간단한 그런 터치 패널로 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이렇게 좀 되게 감성적인 그런 조그 다이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작할 수 있도록 해서 특별함을 주는 것 같아요. 게다가 이런 대시보드의 느낌도 비슷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근데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아쉽다? 혹은 아니면 이 레이스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속도를 높이고 또 이제 엑셀러레이터 페달을 깊게 밟으면 꽤나 달리는 느낌을 내려고 해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차가 무겁고 이제 차가 견뎌야 될 하중이 많다 보니까 약간 좀 이질감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면을 타는 것 같은데 노면을 안 타려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차는 달리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뭔가 방향성이 좀 안 맞는 듯한 느낌이 가끔씩 있는데, 근데 저는 이것도 레이스의 특징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레이스의 단점이라기보다는 좀 적응을 해야 될 영역인 것 같아요. 지금처럼 엑셀러레이터 페달을 깊게 밟았을 때 딱 노즈가 들리고 이런 요철이라던가 퍼터를 지날 때 좀 속도를 낼 때는 달칵달칵 하는 그 노면에 대한 느낌이 엉덩이로 전해지는데, 덕분에 되려 이 차의 크기와 무게만 적응을 한다면 달리기에도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달린다고 하면은 꽉 짜여져 있고 단단하게 이렇게 조립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꼭 그러지도 않거든요. 차마다 성격이 다 다르니까요. 그런 거를 고려했을 때 약간 뒤뚱뒤뚱 하는 그 느낌도 있겠지만 풍요롭고 그러면서도 이 차량의 무게를 어느 정도 극복하는 조작감, 운전감을 제공하는 그런 차량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좀 아쉬움이 있다면 역시 연비죠. 차가 무겁고 크고 또 배기량도 워낙 크니까 효율성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은 아니더라도 또 이 고급스러운 감성과 이 드라이빙의 여유, 그리고 가치와 이런 감성적인 부분에 대한 만족감을 좀 추구한다면, 그러면서도 꼭 내가 포도가 필요한 게 아니고 내가 뒷자리가 아닌 앞좌석에 앉을 거라고 한다면, 저는 글쎄요, 고스트나 이런 것보다는 아예 그냥 독특하고 유니크한 이 레이스로 가는 것도 참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롤스로이스 레이스 블랙 배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는 이제 롤스로이스 코리아가 아닌 이제 롤스로이스 이제 중고 차량이고, 이제 슈퍼카나 하이엔드 모델들을 이제 판매하고 있는 AP 오토모티브의 차량을 제가 시승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이 차량은 지금 AP 오토모티브가 판매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뭐 상태도 워낙 좋고요. 뭐 꾸준한 관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롤스로이스 레이스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AP 오토모티브를 통해서 이제 차량에 대한 문의, 우리 시승을 살펴보시면서 구매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편 AP 오토모티브는 이런 슈퍼카들이나 하이엔드카의 중고 판매도 물론이고 직수입 업체로도 굉장히 유명해요. 링컨 벤틀리, 컨티넨탈 GT라던가 뭐 람보르기니라던가 페라리라던가 다양한 모델들을 국내에 선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쉐보레 C8 컬벳을 추가로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아직 국내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연말이나 내년 초에 이제 콜벳을 찾는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에게 판매를 하겠다고 하기도 하고, 혹은 또 내부에서 좀 더 몇 대의 더 수량을 더 확보를 하겠다고 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콜벳 같은 경우는 뭐 이윤이라던가 이런 걸 떠나서 좀 독특한 차를 국내에 선보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이거 외에도 좀 독특한 모델이라던가 원오프 모델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특별한 에디션 모델들 있잖아요. 모터스포츠 에디션 모델이라던가 아니면 아우디의 GT 레이스를 이제 알렸던 이제 R8 디세니움 에디션이라던가 그런 모델들도 이제 좀 선보이고 있으니까, 좀 특별한 그런 차량을 살펴보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저는 AP 오토모티브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롤스로이스 레이스 블랙 배지와 함께 해봤고요. 전 다음에 또 다른 자동차와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